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브 라이딩고공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예전이었죠. 네, 작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대해서, 확진자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내가지고 라이브를 했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 이후로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고, 자, 이제는 일상 회복 단계가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또, 네,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제가 평소에는 그냥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오미크론하고 그걸 연관시켜가지고, 네, 일상적인 방역, 스포츠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네, 스포츠 타임 유튜브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랑 관련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변이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명명이 됐고요. 최초의 변이 확진자는 보츠와나라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남아공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해요, 지금 상황이. 저도 솔직히 남아공 언론에서 막 남아공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해가지고 당연히 남아공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걸로 생각했는데, 남아공에서 대규모 확진이 나온 것 뿐이지 사실은 남아공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보츠와나라는 나라에서 첫 확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뭐 나이지리아에서 10월 달부터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문건에서는 보츠와나에서 11월 9일날 처음으로 확진이 보고가 되었고요. 첫 확진자는 외국인 외교관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변이가 나왔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 일단 알려진 바로는 아직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알려진 바로는 일단 델타 변이보다 뭐라고 하지? 이렇게 감염성이 높다고 해야 하나? 네, 감염성이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백신 효과가 없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백신은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뭐 델타 변이 때도 그렇고 백신을 맞은 사람이랑 안 맞은 사람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백신을 안 맞을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라고 하죠. 뭐 치명률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해서 사망률 같은 건데요. 사망률처럼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위중증 환자, 그러니까 악화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 정도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 백신 효과,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맞은 사람이랑 안 맞은 사람이 차이가 크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백신의 양극화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아프리카에서 대량으로 발생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요. 뭐 부정하는 측에서는 남아공 같은 경우는 백신이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정부에서 이제 국민들이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지, 백신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고요. 아니다, 백신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선진국들이 이제 일명 극단적인 백신 민족주의 때문에 그 백신 민족주의 때문에 백신을 이렇게 약소국들한테 주지 않고 내가 계속 보유하고 다른 나라에 팔 때는 돈 주고 파는 그런 형태로 팔다 보니까 이제 약소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금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백신을 맞은 사람이랑 안 맞은 사람은 차이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열악한 나라 뭐 그런 데에서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뭐 이게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금 현재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 이게 지금 코로나 변이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우점종으로 자리 잡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점종이 뭐냐? 우점이란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우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적으로나 또는 이제 우위를 점하여 지역적인 환경에서 가장 많은 개체 수를 군집을 일컫는 말인데요. 뭐 쉽게 말해가지고 우위를 점하는 군집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19로 따지자면은 코로나19 내에서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라는 생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안에서 우점종을 점하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 안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대표하는 주로 대표하는 대표종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대표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델타 변이 같은 경우도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점종으로 이제 자리 잡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오미크론도 사실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미 델타 변이가 전 세계로 퍼져 있고, 물론 델타 변이가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 델타 변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라지지 않은 나라가 더 많기 때문에 우점종으로 자리 잡지는 못한다. 델타 변이 밀려가지고. 같은 바이러스 안에서 왜 이렇게 싸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 안에서도 사실 걔네들끼리 서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할 가능성도 높아요. 베타적 경쟁성 베타적 원리인가? 경쟁성 원리인가? 그거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예전에 대학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확진자 일단 확인됐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은 공식적으로 12월 30일 대한민국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정확히 말하면 나이지리아에 방문한 뒤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목사 부부가 이미 모더나를 접종했다 하고요. 자, 그리고 동행했던 30대 남성 같은 경우는 백신에 접종하지 않았고 외국인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들이요 최종적으로 변이가 확진이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30일날 확진이 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새벽에서 확진이 되었고요. 11월 1일날 오미크론 변이가 최초로 보고되었습니다. 11월 마지막 날 안 좋은 소식으로 끝났고 12월 날 처음에 결국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고요. 자, 그 이후로 지인들 2명이 더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결국에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5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2일 10시 36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5명입니다. 현재 5명인 상태고요. 제일 확진자가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대로 남아공입니다. 현재 집계된 확진자가 집계만 된 거예요. 171명. 현재 전 세계 중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보츠와나, 네덜란드, 포르투갈 뭐 이런 순입니다. 우리나라도 5명인데 5명이면은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1600명이 모인 대형 콘서트에 다녀온 게 확인이 돼가지고 덴마크 당국이 엄청난 비상에 걸렸고요. 그리고 또 명칭 논란이 있는데요. 이걸 풍자하는 그림이 있어요. 풍자하는 그림이 있고, 코로나 백신 델타, 원래는 이제 크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크시라는 단어를 건너뛰고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이제 WHO에서 명명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전까지는 일단 이게 사실 그리스 문자 순으로 변이 이름이 장명이 되거든요. 그니까 뭐 코로나 변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도 사실 델타가 그리스 문자예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문자 수는 따지자면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요타, 가파, 람다 뭐 등등등등, 미우뉴, 뭐 크사이, 오미크론, 뭐 파이,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파이, 카이, 프사이, 오메가 뭐 이런 순인데 정말 발음하기 힘들죠.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12번째 글자인 뮤 변이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저도 언론에서 가끔씩 들어봤거든요. 뮤 변이 들어봤는데 뭐 크게 확산은 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원래 이 변이가 오미크론이 아니라 뉴 변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뉴가 WHO 공식 발표에서는 새롭다는 의미의 뉴랑 의미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건너뛰었다고 하고요. 그럼 뉴 다음이 크씨인데요. 크씨가 영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중국어로 C라고 읽거든요. C. 뭐 중국어를 좀 아시는 분은 바로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뭐 시진핑 할 때 또 C이기 때문에 중국 국가 주석에 또 이름이랑 성이랑 똑같기 때문에 피한 게 아닌가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이 있고요. WHO 공식에서는 일단 중국 성이랑 혼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크씨 같은 경우는 건너뛰었다고 하고요. 사실 근데 씨 자체가 그렇게 중국에서 흔한 성씨는 아니에요. 흔한 성씨가 아니고 일단 시진핑이 사용하는 씨 이킬스 자인데요. 이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에서는 331위로 전체 인구의 0.01%. 331이면 거의 하위권이죠. 흔한 성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시진핑을 위해서 일부러 건너뛴 게 아닌가라는 WHO가 중국을 위해서 있다. 예전에도 비슷한 주장이 많았죠. 그랬던 거인 만큼 여러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으로는 일단 시간 제한 없이 카페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데도 요즘은 다 24시간 뭐 48시간 내에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은 전부 다 입장할 수 있고, 백신 접종자가 아니어도 이제 입장할 수 있는 게 PCR 검사에서만 음성만 받으면 사실 입장할 수 있고, 백신 접종할 경우에는 일단 아무래도 접종 못하는 사람보다는 백신 패스라고 이제 이렇게 발급이 돼가지고 좀 더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수용 인원의 뭐 50%라든지 얼마 전까지만 뭐 수용 인원의 50% 정도만 입장이 허용됐는데, 이제는 뭐 백신 접종 구역을 따로 운영해가지고, 근데 말이 사실 백신 접종 구역이지 백신 접종 안 해도 입장이 가능해요. 앞서 얘기한 대로 PCR 검사에서만 음성만 받으면은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어린이 같은 경우는 또 백신들을 많이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다 백신을 안 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성인들 중에서도 안 맞은 사람들이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1, 2학년들이 많이 안 맞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일단 맞는 게 우선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또 이제 코로나19 오미크론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모로 지금 각국
각 지자체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확진자가 바로 어제 11월 1일 날 처음으로 5명이 나왔고요. 또 이게 잘못하면은 이미 전 세계로 퍼졌다는 이제 언론의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미 발견은 안 됐지만 확진자가 이미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지금 최근에 5,000명씩 되게 확진자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비해서 일단 사람들의 인식이 아무래도 많이 자유로워졌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크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확진자 숫자보다는 위중증 환자 숫자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확진자 숫자는 의미가 없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스포츠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요. 뭐 제가 자주 보는 뭐 KBO 리그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 한국 시리즈까지 전부 끝났지만 내년의 시즌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잘못하면은 다시 걸어 잠글 수도 있어요. 다시 풀어놨던 100% 입장 허용이 잘못하면은 50% 뭐 30% 잠글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팬들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축구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상황이. 축구 같은 경우는 아직 전부 안 끝났죠. 올해 일정이 전부 안 끝났고 내년에 또 K리그가 2월 15일 날 역대 제일 빠르게 개막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말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일정을 빨리 끝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계속 변이가 나온다면은 내년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도 정상적으로 모여서 개최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고요. 또 32개국이나 많은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언론들이 또 모여가지고 한 구역에서 치르기 때문에 그렇게 밀집된 구역, 특히나 카타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안 그래도 호텔도 부족한데 사람들이 한 곳에 밀집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아무래도 K리그가 아직 최종전이 남아있고 또 FA컵이라든지 승강 플레이오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하지 않거든요.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도 나오긴 했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위드 코로나가 일종의 뭐 자유롭게 뭐 풀어놓은 거 이렇게 그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일상 회복 단계로 돌아간 것 뿐이지 일상 회복 단계로 돌아간 것 뿐이지 일상 회복이 됐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최대한 위험 지역을 이렇게 유흥업소라든지 아주 위험하게 물론 상인 여러분들도 당연히 먹고 살아야겠지만 아주 위험한 유흥업소라든지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그런 곳에서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확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스포츠 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내년 시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축구나 뭐 야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뭐 배구, 농구 뭐 배구하고 농구 같은 경우는 지금 축구랑 야구랑 다르게 추춘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을쯤에 시작해서 내년 봄에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또 최근에 시즌을 시작한
리그들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면은 이제 다시 입장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코로나19가 다시 일상 회복 단계가 왔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오늘 뭐 요점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일상 회복 단계를 거치고 있지만 말 그대로 회복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상 회복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시 관중 입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소식은 제발 올해 이게 마지막 얘기였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저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꼭 몸 관리하시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아니더라도 코로나19에 이렇게 막 확진되는 거는 뭐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대한 위험한 활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